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2인편 20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제가 2인편 20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하기편 11번째 문장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하기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부모님이 계실 때는 감기지, 그 뜻을 잘 살펴보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행동을 잘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때 어떤 제도는 변경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가이효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대목인데, 그 앞에 물은 뭐 감기지, 계실 때는 뜻을 살피라고 되어 있는데, 없을 때는 행동을 잘 살피라고 했는데, 그 대목 빼고 그 다음문이 똑같네요. 그렇죠? 3년 동안은 무게어부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를 무게 고치지 않는 것이 가이효다라고 해놨으니까, 하기편 11번째 문장에 참고하면 20번째 문장은 해석되니까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이제 21번째 문장을 또 살펴봐 드린다면, 21번째 문장을 읽어 드린다면, 자왈 부모지년이면 불과 부지야라, 일적이 이희여 일적이 구라. 요 구자는 자 염려 구자거든요. 염려한다는 구입니다. 해석해 드린다면, 이제 자활 공자께서는 말씀하시다. 부모지년 이때는 뭐 의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적자. 연년은 해년자네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부모의 연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연세를 불가 부지야라. 불가는 다 아시잖아요. 안 된다. 부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가히 불가도 안 된다. 나이를 알아야 돼. 즉 그런 뜻이네. 부모의 나이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적, 첫 번째는 이희다. 이 기필자잖아요. 부모의 나이를 안다는 것은 첫 번째는 기쁜 것이고, 일적이구라. 또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염려된다, 염려스럽다라고. 그렇죠.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부모의 나이를 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 나이가 만약에 90이다, 뭐 80이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80, 90까지 장수 오랫동안 살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기쁘잖아요. 그렇죠? 오래 사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80, 90이다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걱정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 90이다, 80이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까? 얼마나 더 건강하시면 좋을까? 뭐를 더 하나 해드려야 되겠냐? 바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공자께서는 부모의 나이를 항상 알고 있어라. 그래야 하는 것이 기쁜 것이고, 한편 또 부모를 걱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네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효라는 거겠죠. 효라는 것은. 지난번에는 효가 한다는 것이 이제 하기편 11번째 문장 계속 이어서 얘기한다면, 이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그 뜻을 잘 살펴보고, 만약에 안 계신다면 부모가 했던 그런 행동을 잘 살펴서 3년 동안은 그 행동을, 어떤 제도를 고치지 않냐는 것이 효다면, 이제는 이제 부모가 계시든 안 계시든 이제 부모의 나이를 완전 살아 계시면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살아 계셨을 때는 부모의 나이를 잘 알고 있어라. 그래야 때론 기쁘고 때론 내가 부모를 염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가? 바로 이제 지난번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대한 진정으로 효를 하는 것인가? 효.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효를 하는 것인가? 뭐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 제가 뭐 울산에서 절친 중에 절친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뭐 부모가 자기를 포함해서 사남매를 두었대요. 사남매를 두었는데, 물론 여동생도 있고 이제 아버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님은 이제 어머님은 이제 나중에 뭐 요양병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그걸 이제 누가 이 요양병원 안 보내려고 이제 등등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나랑 같은 갑장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뭐 자꾸 시키면서 이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래서 저는 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대 사회생활에서 너가 부모님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이 부모한테 진정한 효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현대 사회에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어머님이 부모님 만약에 정신이 똑바로 하다면, 만약에 너가 남자인데 또 여자도 아니고 딸도 아닌 상황에서 엄마가 나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모습을 만약 안다 그러면 이 부모 마음은 어떻을까? 좀 마음에 좀 가슴이 좀 찢어지지 않을까요? 너가 내 때문에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직업도 없이 이렇게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친구한테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너는 너 나름대로 일을 하는 것이 부모한테 진정한 효도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도 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효부상, 효조상, 효자상, 그런 효행상을 수행 국가에서 내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효행상 받은 또는 효부상 받은 집안치고 잘된 집안은 못 봤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왜 그럴까요? 이제 옛날에 왕으로부터 효부상, 효자상 받으려면 몇 달 갖고 그렇게 똥오줌을 받아냈다고 해서 나라에서 효행상으로 내려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몇십 년 동안 해야 그런 상을, 효에 가는 상을 내려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이 가세가, 말하는 말 그대로 가세가 기운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효력을 얘기하실 때 이것처럼 말하는 거는 부모의 나이를 아는 거는 참 좋죠. 우리 아버님이 이제 90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떳떳하고 또 염려스럽게 진짜 어떻게 해야 좀 더 좀 잘해야 될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아버님께서는 야야 너가 내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우리 아버님이 하는 걸 들어봤는데, 저는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식이 저희 나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 입장이 좀 서글프다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효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좀 달리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저도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그렇게 또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저는 이제 애들이 저 있는 데 왔다가 돌아가면서 꼭 해주는 말은 너희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얄미울 정도로 아빠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효다라고 제가 이제 말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모한테 효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이를 또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어떻게 물론 지점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가호호 다 다른데 전편일률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전편일률적으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효인지 뭐 부모님한테 한번 의논 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의논을 해보는 거면 그분의 뜻을 따라 아까 처음에 하기편 첫 번째 11번째 문장 그런 얘기했잖아요. 관기지하라. 관기지. 그 뜻을 잘 살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을 잘 살펴라.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 사후세계 또는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보고 그것의 뜻에 맞게끔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고 그런 뜻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사회제도가 있다면 그 사회제도를 잘 이용하고 나는 너 또 나 나름대로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사회제도가 있다면 가장 쉬운 예가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사례를 보면 과거는 이제 개명을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개명 절차가 있으니까 개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성형 절차 과거에는 성형 제도가 없었잖아요. 의술이 발달됐으니 현재 또 성형 제도가 성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시피 우리가 성형하면 또 관상이 바뀌잖아요. 관상이 바뀌면 일이 또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 이용해보라는 그런 거거든요. 누구나 그런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골프를 하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레크리에이션 그런 제도가 있다면 한번 해보고 해봐라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태권도를 하냐? 태권도란 어떤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강에 관련된 어떤 유지 비법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과거에 국선도도 단전호흡도 해왔고 지금 하고 있지만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전통 이제 무도라고 하죠. 무도. 무술이 아니라 무도라 그러잖아요. 무도. 그러니까 도의 일종으로서도 한번 접근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체중도 일정하게 적정히 유지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태권도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결국 이제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제도는 다 해보라고 이 세상에 나온 거지 하지 말라고 나온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이를 아는 것만이라도 공자께서는 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떠나서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효인지는 저는 부모님하고 잘 한번 의논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편 오늘 20번째 문장, 21번째 문장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